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채연 작가의 북토크 사회를 맡은 북튜버 소들여이자 신앙송가 박윤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상공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작가님 그림자 마법사들 사라진 그림자의 비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잠깐 소개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잘 들어주세요. 2023년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많은 독자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던 판타지 추리소설 그림자 마법사들 사라진 그림자의 비밀이 문학수첩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기억을 잃은 남자 제론이 과거의 내가 아닌 현재의 나를 쫓아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퍼즐을 맞춰나가는 그 미스테리한 그 비밀을 파헤쳐나가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설이 2024년 2월 초판이 되고 굉장히 빠르게 또 지세가 되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아주 높은 인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작가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또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제가 좀 가장 궁금했던 거는 네. 이 정채연 작가. 네. 네, 정채연 작가. 지은이 정채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소개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판타지 및 추리 소설을 읽으며 작가의 꿈을 키웠다. 다채로운 해외의 경험을 녹여낸 현대적인 판타지 소설을 집필하며 첫 소설 그림자 마법사들 사라진 그림자의 비밀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발표해 큰 반응을 얻었다. 무한한 상상력에 미스터리의 쾌감을 더한 소설을 지향한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뭐 가장 궁금했거든요. 보통 작가 소개를 하면 뭐 양력 소개하고 어렸을 때 어디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해서 이런 책을 집필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작가님이 직접 쓴 거 맞나요? 네, 제가 쓴 게 맞습니다. 네. 저는 저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조금 이 책 자체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르인 판타지나 추리 장르에 대한 애정을 좀 녹여서 써보게 됐고요. 저 개인의 그런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부분은 살짝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가의 말에도 살짝 적어놓은 것처럼 저는 판타지 소설을 어릴 때부터 워낙 너무 좋아했어요. 예전에 오즈의 마법사 시리즈부터 해서 나니아 연대기, 해리포터 이런 식으로 판타지 팬들이라면 누구나 재밌게 읽었을 소설들을 저도 다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나도 이런 재밌는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꿈은 늘 막연하게 있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현실적인 그런 일들로 핑계를 대면서 글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가 한 3년 전쯤에 그림자 마법이라는 소재가 생각이 났는데 이 소재는 제가 줄거리를 확장시켜 나갈수록 스스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고 내가 이 소설을 꼭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동기부여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을 쓸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림자. 저는 그림자라는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고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소설에 이 소재를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그림자 마법이라는 소재를 처음 떠올렸던 그 순간이 제가 밤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달빛을 받아서 그림자진 천장 모습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딱 처음 떠올랐던 장면은 이제 다 잠들어 있는 밤에 그림자가 혼자 몰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간다. 이런 상상을 하셨군요. 네. 그런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아마 그때는 몰랐는데 그 어릴 때 봤던 피터팬 애니메이션에서 피터의 그림자가 혼자 돌아다니는 장면을 보고 그게 좀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저한테 영향을 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자를 분리한다, 그림자를 마음대로 부린다 이런 장면에서 출발을 해서 그림자 마법이라는 소재를 확장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재밌어요. 저도 천장 보면서 가끔 상상하는데, 저도 이 매지가이를 만들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상상력이 이렇게 막 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갔는데, 그거를 소설로 쓰셨다니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어떤 아이템, 마법의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의 확장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특히나 그림자를 도려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제롬 주인공도 자신을 직접 도려내는 장면도 있었는데 심장이 조금은 아팠지만 그렇게 심한 상처는 입지 않고 바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상상력을 또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어떤 아이템에 또 본 작가님이 가장 관심, 애정이 있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림자 마법이라는 걸 떠올렸던 거는 그림자 혼자 자유롭게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그림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그림자는 뭔가 마법 지팡이 같은 약간 마법의 매개 정도가 아니라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 그림자 마법사 쉐드의 어떤 생명력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림자에 상처가 나면 나도 같이 고통을 느낀다든지 그림자가 없어지면 나도 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본체랑 그림자를 연결해서 점점 상상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자 자체가 생명력의 원천이자 마법의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림자에서 또 두뇌 부위나 심장 부위 이런 데가 또 특수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쪽 그림자 조각을 가지고서 그림자 영혼이라는 조금 더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만들 수 있다는 설정으로 디벨롭을 했고 그 그림자 영혼을 장착한 쉐드텍 기기들도 이제 쉐드처럼 지능을 갖게 된다 이런 것까지 좀 발전을 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템에 애착이 가냐라는 네. 질문까지 이어지면 애착이 있잖아요. 그 네. 아이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색 가루를 싹 뿌린다든지, 네. 그다음에 나이프도 있고 하는 그런 또 소설 속 장면들이 있는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안 그래도 그 가정관리지능이랑 나오는 제니 가장 애착이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모든 마법 가루나 아이템들은 다 애정이 가긴 하는데 제가 네. 만든 거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간처럼 주인공이랑 소통을 하는 인공지능이다라는 설정이다 보니까 보시면 앞부분에 주인공이랑 대화를 나누는 네. 장면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첫편에서 나오는 그 제니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대사도 많이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저도 쓰면서 내적 친밀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젠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거의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설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아이다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저희가 집에서 보통 뭐 어디다 놔놓고 까먹고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열쇠 어디다 놔놓고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젠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애정이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첫 아이템으로 젠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젠을 보면서 혹시 그냥 이건 제 상상인데 청소하는 로봇을 보면서 걔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 청소기는 아니었고요. 네. 네. 아무래도 요즘 이미 존재하는 뭐 알렉사나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또 일부러 제가 인간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랑 비슷하게 쉐드텍 기술들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1권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네. 이번에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궁금했던 건데. 네네. 네, 그래서 제론이 네. 왜 쉐드 세계, 지금 현대의 쉐드 세계에 그렇게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랑 네. 좀 연결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그림자,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림자 놀이 해보셨어요?
어떤 놀이죠? 아. 손으로 하는.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요? 내 그림자 밟기 놀이 있잖아요. 내 그림자를 상대가 밟지 않도록 뛰어다니면서 그림자를 막는 그런 놀이.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직접 하면서 그냥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어렸을 적 그 놀이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림자를 밟히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론이 뭔가 그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혹시 범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가졌잖아요. 뭔가 그런 놀이하는 재미를 가지고 저는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첫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왜 보통 작가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쓰는 첫 문장, 첫 장면, 첫 공간을 들어가는 그 부분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지 않았을까? 왜 쓰기 시작하면 술술 풀려나가는데 그게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책을 첫 장면을 펴보면 돌아온 그림자의 미스터리라고 되면서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첫 장면을 한번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리지 않게 재밌게 읽어주세요. 재밌게요? 네. 여기까지는 못 읽을 것 같고. 네, 뭔가 집필했던 그 힘든 그 여정과 그 고난의 느낌을 좀 살려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센토사섬. 무더운 7월, 유명한 휴양지로 알려진 이 섬에서는 여유로운 여름 휴가를 즐기는 이들의 시끌벅적함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짙은 풀숲에 둘러싸인 한 거대한 별장만은 예외로 이곳의 가장 큰 방에서는 잿빛 양복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신문을 읽으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주변의 밝고 여유로운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지친 회사원 같은 모습이었다. 신경이 곤두선 모습으로 커피를 훌쩍이며 남자의 흑색 눈동자는 신문 위 가지런히 잉쇄된 검은 활자들을 빠르게 훑었다. 네, 이 첫 장면부터 저는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시각화되어 있었고, 맞아요. 카메라 기법으로 하자면 이렇게 풀샷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근데 뒷부분에 뉴욕 맨하탄의 또 그 느낌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 개의 이 영화의 그 한 장면 속에 두 개가 이렇게 디졸브되면서 차차차 굉장히 고요한 도시 속인데 갑자기 섬으로 싹 바뀌면서 뭔가 영화적으로 사람을 흡입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신문을 읽고 있는데 그 남자의 모습까지 좀 다 그려졌던 것 같아요. 콧수염을 하고 있고 뭔가 쫙 뺀 양복에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데 눈은 굉장히 두렵게 빠르게 활자를 읽어나가는 그런 어떤 영화적인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쓱쓱 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첫 장면이 시작되고 제론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이 제론이 자신의 그 현재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신분이 7개나 되어 있잖아요. 네. 와, 저 이 이름을 다 외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네, 뭐 브룩스 교수도 됐다가 뭐 제론도 됐다가 이런데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재밌게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얼마나 재밌게 읽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7개의 신분. 뉴욕 로우 맨하튼. 반짝이는 햇살이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쳐 배터리 공원을 지나 높이 뻗어있는 한 건물의 펜트하우스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 최상층에 자리한 침실은 격결이 있는 한 건물의 암막 커튼으로 보호받고 있어 햇살은 들어갈 구멍을 찾지 못하고 커튼을 그대로 흡수될 뿐이었다. 암막 커튼은 벌써 한 달째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방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기척이라곤 규칙적으로 낮게 들려오는 장등이의 숨소리뿐이었다. 한참 동안 고요히 울려 퍼지던 숨소리의 주인은 오늘 드디어 서서히 눈을 떠 빛 한 점 없는 암흑과 마주했다.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이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제론이 기억을 상실했어요. 네. 저 사실 드라마에서 가장 진부한 설정이라고
맞아요. 왜 기억을 상실시키지? 도대체 그냥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가면 안 되나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쉬웠을까? 아니면 작가가 기억을 상실하게 한 이유가 이제 뒤에 보니까 네, 이것도 네.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반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사실 기억 상실이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소재여서 처음에는 진부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 기억 상실이라는 장치 없이는 제가 생각한 그 이야기의 흐름이 구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기억 상실을 사용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판타지 세계관을 새로 소개하는 소설이다 보니까 주인공이 이 세계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지 독자분들과 좀 시선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른 판타지 소설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판타지 세계관에 몰입을 할 수 있었지를 떠올려 봤을 때 뭐 해리포터 시리즈도 그렇고 나니아 열등이나 다른 시리즈들도 그렇고 보통은 주인공이 그 세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주인공이나 세계에 대해서 파헤치면서 자연스럽게 몰입이 됐던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주인공이 기본 정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랬을 때 주인공을 뭐 어린 애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세계에 처음 들어온 외부인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기억을 잃은 마법사라고 가는 게 조금은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기억을 잃은 마법사 책 속에서 세드라고 네, 하죠. 기억을 잃은 세드로 출발하는 게 조금은 참신하지 않을까 싶어서 채택을 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두 번째 이유는 약간 그 반전을 위한 빌드업이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이 1권을 처음에 주인공이 내가 악당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주인공들이 보통 좀 선한 주인공이다 하면 처음부터 선하고 좀 영웅적이고 이런 면모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자분들 입장에서도 처음에 얘가 나쁜 애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안겨드리면 좀 신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억 상실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주 이유가 확고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작가님이 아니라 작가라고 할게요. 네. 이 작가가 나랑 밀당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읽었던 그 첫 장면에 기억이 없는 남자가 이렇게 깨어나면서 여기가 어디지? 라고 하고 중간에 나는 누구지? 라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재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받았던 느낌은 자유의 여신상, 뉴욕 이러니까 뭔가 선할 것 같은 남자와 되게 매력적인 그 백인 남자가 싹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멋진 남자.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갑자기 막 답답해지고 뭐야 왜 작가가 그림자는 또 뭐고 막 그 마법의 어떤 세계관 속으로 막 계속 그 여행을 막 시켜주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선과 악으로 그냥 딱 구분하지 않고 뭔가 알 수 없게 미묘하게 나가는 그것들이 되게 독자가 책을 놓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롬과 리안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느낌을 리안이라는 이름을 주고 나니까 제론이 악인으로 딱 느껴지면서 정말 악한 힘과 선한 인물의 그 경계에 있는 그 느낌이 싹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이름까지 물어보시는 분은 없으셨는데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저도 딱 제론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선택한 게 약간 악인인지 선인인지 잘 모르겠는 그 어딘가 경계에 있는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제론이라고 지었거든요. 약간 볼드모트 이러면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좀 중간 어딘가에 있는 이름으로 제론을 선택을 했고 근데 리안은 이제 제론과 대치되는 선인이다 보니까 리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딱 말씀 주신 것처럼 제론이 조금 더 악의 편처럼 느껴지게 의도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리안 이름도 좀 이렇게 한국인들이 발음할 때 리을 이응해서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맞아요. 가도록 좀 의도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읽을 때는 제롬, 리안
진짜 이렇게 이걸 드러나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와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이 장면 265페이지에 보면은요 리안과 제론이 싹 마주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거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적인 장면으로 보면 나라고 믿었던 누군가 인물이 저기 서 있는데 그 인물을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각화가 확 되면서 리안과 제론의 인물이 싹 제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그 장면 165페이지에 보면 갈색 머리카락이 있어요. 네. 작가님, 조금 이렇게 스산하게 좀 읽어주시겠어요? 스산하게. 네, 스산한 분위기여야 됩니다. 네. 왜냐면 절정으로 가기 직전이고, 네, 스포일러, 리안이 밝혀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수산한 분위기를 좀 연출해 주십시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갈색 머리카락에 투명한 연갈색 눈동자를 한 익숙한 얼굴.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그 이목구비가 만들어낸 냉정하다 못해 잔혹한 섬뜩함이 깃든 표정은 완전히 처음 보는 것이었다. 제론의 얼굴을 한 남성은 재미있다는 듯 한쪽 입꼬리만 올려 서늘한 모습을 지어. 사실 이게 정말 반전이었거든요, 사실은. 베로나 이제 유린 세드 학교에 들어가서 입학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그 비밀을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열렬하게 뭔가 풀어나가는, 뭔가 그 해답을 쥐고 있는 그냥 남성이라고만 딱 생각을 했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이렇게 하면서, 와, 거기서 진짜 제가 생각했던 인물에서 악인으로 확 바뀌는 그 느낌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처음에 뉴욕 맨하튼과 그 섬이 디졸브 됐던 것처럼 두 사람의 인물이 싹 이렇게 디졸브 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거의 영화 감독이시네. 네, 진짜 영화 같았어요. 그래서 와 이거 굉장히 이걸 영화로 만들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또 어머니가 잠깐 등장을 하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리안의 선함이 나타나잖아요. 그 여기서 주는 그 리안 어머니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이제 처음부터 주인공을 쭉 저희가 따라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론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냉정한 성인 남성의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다면 네. 이때 이제 주인공의 이미지가 반전되는 시점인데 리아는 사실 조금 더 어린 한 20대 초반 정도의 청년이거든요. 왜 이렇게 젊어졌지? 네. 했거든요. 약간 중후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데론의 어떤 냉철한 성인 남성의 이미지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청년의 이미지로 가기 위한 장치로서 좀 어머니도 같이 등장을 시킨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게 이게 공간을 이렇게 싹 이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에 숨어서도 공간을 이동하기도 하고, 저는 가장 재밌었던 거, 저는 그거 은백색 가루를 강물에 싹 뿌리면서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나와서 그 푸른 그 달빛에 그 밤에 싹 나와서 검은 호수를 보는데 은백색 가루를 싹 뿌리는데 거기 은백색 가루에 그 그림자, 눈의 그림자만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면서 보이는데 갑자기 여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최 교수였잖아요. 이게 그 작가님의 밀당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최 교수가 악인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어떤 인물일까 굉장히 궁금하면서 최 교수 이렇게 행적을 따라가게 됐거든요. 최 교수는 그 처음부터 악인으로 만들려고 했나요? 네. 일단은 최 교수는 악인으로 처음부터 설정을 한 건 맞고요. 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제론도 그렇고 최 교수도 그렇고 세린까지도 그렇고 첫 등장에는 다 독자분들께서 이 인물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잘 파악이 안 되시게끔 좀 오묘한 느낌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이랬거든요. 일단 어떻게 알아낸 거지? 이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답답했어요. 뭐야,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놓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읽었었거든요. 네. 결국은 최 교수가 마지막에 딱 그 독한 말을 내뱉는 걸 보고 그 캐릭터가 다시 또 싹 반전되면서 그려지더라고요. 오늘 의상도 그래서 블랙으로. 네, 맞아요. 이제 쉐드 세계에서는 무채색이 가장 최신 유행이라는 것 때문이라서 저도 까만색으로 맞춰서 입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왜냐면 오늘 작가님을 만난다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의상을 며칠 전부터 쫙 걸어놨습니다. 블랙과 화이트와 모든 걸 이렇게 싹 보면서
책의 분위기랑 어떤 게 맞을까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어쩌면 제가 선택한 의상은 뭔가 리안의 순백색의 느낌과 네, 서남과 아군이라고 네, 해주죠. 뭐 그렇게 네, 컨셉을 잡고 네, 심오한 의미를. 네, 의상에도 네, 한번 이 분위기를 같이 맞춰서 줘봤습니다. 네, 저는 그 최 교수와는 달리 세린의 역할도 굉장히 묘하게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냥 학생으로 그냥 학교에 왔던 학생이었는데 그 세린과 이 제론이 탁 마주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저는 처음부터 세린이라는 여자가 등장했을 때부터 이 책의 긴장감을 계속 극대화시켜주고 있지 않나? 되게 묘하게 이 제론하고 사실 제론과 최 교수가 등장했을 때는 그렇게 긴장감은 없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세린이 등장하면 로맨스가 아니고 뭔가 그 묘한 긴장감이 저는 사실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린이 등장하는 그 장면을 작가님하고 같이 낭독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7월 11일 어젯밤 새로운 그림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미국의 새드가더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비혼의 피해자는 보스턴에 거주하는 새드인 에일린 데탕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림자를 갈취당한 피해자는 그림자가 사라진 후 5일이 지나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새드 범죄 수사국이 이번에는 과연 5일 내에 사건을 해결해 피해자를 구하는 데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론이 막 최 교수의 교수실 앞을 떠나려는 순간 놀랍게도 교수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교수실 문을 열고 나온 인물은 더욱 놀라웠다. 문 밖으로 반쯤 몸을 내민 채 제론을 마주한 인물은 방의 주인인 최 교수도 동료 교수도 그레이엄 총장도 아닌 세린이었다. 평소에는 감정을 좀처럼 읽을 수 없는 세린의 얼굴에도 이번만큼은 당혹감이 그대로 비쳤다. 이 방에서는 단서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 밤 9시에 호수의 반대편으로 오면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굉장히 세린 그 자체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더빙 톤으로 하고 싶었으나 네, 최대한 자제를 했고요. 궁금했던 건 뭐냐면 최 교수는 검은 복장을 입은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악인의 느낌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었었는데 세린은 또 제론과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 근데 되게 극적 긴장감을 주는데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떤 옷을 입었을까? 그러니까 그 옷의 느낌이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최 교수는 나중에 이렇게 딱 악인이 될 때 아주 옷을 딱 둘러붙는 네 검은 그 재킷과 검은 바지를 입은 그 느낌이 확 연상이 됐는데 세린은 어떤 복장을 입은 여인일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궁금증이 들었어요. 좀 제 머릿속에 세린은 이제 아무래도 좀 비밀 요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중성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쉐드니까 무채색을 입었겠지만 한 회색 정도의 뭐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정도의 색깔의 자켓에 뭐 청바지 정도 검은 청바지 정도를 입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좀 했어요. 지금 생각하신 거 아니죠? 지금 생각했어요. 갑자기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린이 왜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영화적인 상상으로 동영상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면서 갔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인물의 복장 이런 것들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그냥 혼자 막 캐스팅을 하면서 이렇게 읽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고 세린이 이거는 마지막에 또 나중에는 또 어떤 인물일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독자들이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림자 마법사들인데 물론 그림자의 그 소재를 어떻게 가졌는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 세계관 있잖아요. 이 전체를 푼 세계관. 근데 문학수첩에 해리포터라는 또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소설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졌을까? 그걸 작가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따왔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우리 독자들에게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판타지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판타지 소설에서 좀 알게 모르게 영감을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좀 뚜렷하게 영향을 받은 거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쉐드 세계 모든 기관들이 그림자 숨김 상태로 인간 세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설정인데 이게 인간 세계와 맞닿아 있는 건물이라는 설정은 좀 나니아 연대기나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런던 한복판에 다이애건 앨리가 있다라는 거나 뭐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로 넘어갈 수 있다거나 이런 설정들이 제가 어릴 때 읽으면서 굉장히 설렘을 느꼈던 설정들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좀 인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쉐드 세계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쉐드 세계는 조금 현대적인 느낌의 판타지 세계관이라는 게 살짝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역시 또 해리포터에서 영향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판타지 세계들이 제 생각에는 대부분 좀 중세 정도 느낌의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해리포터는 좀 더 현대적으로 이제 청바지 입고 다니는 마법사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저도 현대적인 세계관을 만들어야지라고 출발을 했고 다만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서 해리포터 속 마법사 세계보다는 좀 더 도시적이고 초현대적이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현대적인 느낌을 많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초현대적인 느낌 들었어요. 처음에 등장할 때 네, 이렇게 평면안에 이렇게 눌러서 뭔가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그러면 세드들과 마법사들과 인간 세계가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는 세계나 이런 공간 자체도 아예 달랐을까요? 일단은 쉐드들의 사회나 어떤 그 깔려있는 이념 이런 부분들은 인간 세계랑 거의 비슷하다는 설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쉐드들의 세계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뭐 이제 투표도 하고 이제 시장주의 경제 하에서 맞아요. 그거는 지금 소설 속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런 약간 드러나긴 하는데 네. 명확하게 쓰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쉐드들도 알아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걸로 필요한 걸 사야 되고 선거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이런 세계관이에요. 선거 부분은 전혀 안 나오긴 했는데요. 네, 그런 설정인데 이제 인간 세계랑 쉐드 세계를 좀 일부러 비슷하게 맞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읽으시는 분들께서 편하게 흡수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비슷하게 맞춘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러 인간 세계와 쉐드 세계가 발전 단계가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 전개에서 가져간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경계가 되게 이렇게 딱 분명하진 않고 모호하게 같은 선상에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거의 비슷한 사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좀 차별화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쉐드 세계에는 국가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좀 쉐드 세계는 이제 인간 각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컨셉이긴 하지만 인간 안에 흡수되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하지만 그들만의 이제 영국체들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있는 건 아니고 다 하나의 공동체여서 지도자도 한 명이고 그 아래 정부도 하나다 이런 컨셉입니다. 저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해주세요. 상상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냥 이 세대들을 그냥 사막 한가운데로 싹 보내버려요. 이거 너무 상대차별 아닌가요? 뭔가 그들만의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인물과 세드 인물 거의 경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드에게 아까 그 은백색 가루를 이렇게 얼굴을 뿌리거나 하면 뭔가 마법사가 뿅 이렇게 뭔가 구분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걸 해도 되게 재밌겠다는데 저 혼자만 또 상상을 또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결말이 좋아요. 뭔가 딱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독자들이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그 비춰두는 그런 열린 결말이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앞으로 찾아올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기라도 하듯
유난히 밝은 아침 햇살이 저택의 창문들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미소를 싹 지었거든요. 저는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인물들이 어떻게 반전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게 다음으로 이어질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댓글 부대를 최근에 봤거든요. 뭐 그걸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영화를 봤는데 댓글 부대라는 그 영화 보면 그 마지막에 이 편이 나올까 안 나올까? 뭐야 저거 어떻게 되는 거지? 굉장히 이 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도. 그래서 작가가 스스로 문을 두드리는 건가? 이 편이 나올 건가? 나오지 않을 건가? 라는 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네. 사실 좀 대놓고 시리즈물로 생각하고 쓴 거여가지고 그래서 느끼신 것처럼 이번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 듯한 살짝 열려있는 결말의 느낌을 주려고 하긴 했어요. 근데 또 이제 한 권만 읽으시는 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 안에서의 나름의 소소한 사건과 그게 완결되는 구조도 좀 만들려고는 했는데 이제 그것과 이제 이권으로 이어지는 흐름 두 개를 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말로 끝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혹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집필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처음 이야기를 다 완전히 쓰기까지는 1년쯤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또 글만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본업도 따로 있다 보니까 정말요? 이제 저녁이나 주말에 써야 되니까 1년 정도 걸렸고요. 근데 그 다음에 되게 많이 뜯어고치는 것만 또 1년쯤 한 것 같아요. 뜯어고치다. 네. 그래서 사실상 결말 부분은 처음 썼던 거랑 완전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요? 처음에 초구가 어떻게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마지막 사건이 좀 달랐어요. 근데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첫 소설을 이렇게 내놓고 자신의 책이 그 서점을 통해서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직접 서점도 찾아보고 하셨나요? 맞아요. 발간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거의 제가 갈 수 있는 반경의 모든 서점을 다 가봤는데 그 신간 코너에 되게 예쁘게 잘 올려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하고 좀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이 책이 초판되고 나서 바로 또 금방 제시가 됐잖아요. 그건 어떤 느낌이에요? 사실 출간되기 전에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재밌다고 나름 생각하고 쓴 건데 이제 콘텐츠라는 게 모두의 취향이 같지는 않고 제가 재밌다고 남들이 재밌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읽으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고 또 이제 좋은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권을 열심히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권도 이미 집필 시작을 했나요? 네, 이권 한 반 정도 쓰긴 했는데요. 그리고 대놓고 시리즈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몇 권까지 생각해 두고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상상할 때부터 한 3권 정도로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견이 없다면 3권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권에서도 여기 등장했던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이 되는 새로운 또 캐릭터가 또 다시 나오나요? 아니면 새드들, 마법사들도 또 다시 또 뭔가 바뀌게 되나요? 아무래도 그 1번 마지막쯤에서 보이는 이제 리안과 세린의 조력 구조가 이권에서도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새로운 인물들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좀 주력 인물이기보다는 이제 1권과 마찬가지로 리안에게 새로운 자극을 줘서 리안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등장을 할 예정이고요. 좀 인물보다도 배경을 많이 확장할 예정이에요. 1권에서는 유란 체드학교랑 제론의 집, 그러니까 뉴욕의 집 정도가 좀 메인 배경이었다면 2권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장소로 좀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요. 또 일본에서는 제론에서 사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거든요. 제론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은 잘 안 나왔는데 이번에서 좀 더 풀어낼 예정입니다. 아, 제론의 이야기로 네. 다시, 맞아요. 이거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제론의 인물을 짓는 거군요. 네. 네. 이제 리안이 제론의 성장 과정을 조금 밝혀내는 내용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로맨스는 없어요? 로맨스는 아직 없긴 한데요. 혹시 누구랑 누구의 로맨스를 근데 원하시나요? 수인이 뭔가 사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인공가요? 뭐 주인공이든 아니든 뭔가 그런 장면이 살짝 더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독자로서. 아, 네. 아마 이번에는 또 제론 일당의 비밀을 푸는 게 주 내용이다 보니까 로맨스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3권에서 가능하면 그런 뉘앙스를 줄 수도 네.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떤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오긴 했지만 이제 너무 잘 준비해 주시고 한 독자로서 이제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느낌이 확 나가지고 네. 저도 굉장히 대답을 하면서 재밌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네. 나는 꼭 이 이야기만은 오늘 하고 가야, 네, 이불 속에서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1권도 나름 재미있게 완성을 했고 2권, 3권까지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독자분들께도 또 한마디 또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 정채연이야. 그럼 저보다는 네, 소설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자 마법사들이 약간은 해외 판타지 시리즈 같은 느낌도 나는 좀 큰 스케일의 판타지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나 아니면 지금 판타지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재밌게 읽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투앤 기념표를 통해서 또 작가님 직접 사인한 책도 또 증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그림자 마법사들 사라진 그림자의 비밀의 정치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